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평일의 시작, 월요일도 슬슬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오늘 하루 잘 보내셨나요? 최근까지 지속 성장하던 암호화폐 시장이 오늘은 더욱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이 투자자분들의 애환을 달래줄 만한 모습들이 연이어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시장 상황 속에 긍정적인 소식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남은 시간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내용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비트코인의 가격이 조금 오르면 또 하락했다가 조금 상승할 만하면 하락했던 모습을 보인 게 얼마 전인데 최근에는 가격대를 잘 지켜주는 흐름이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대체적으로 큰 상승이 있기 전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이에 단기 방향성에 관한 분석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흐름을 이어간다면 52,000달러까지도 상승이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왔다고 하는데 과연 어떠한 내용인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석, 비트코인 상승 채널 타고 완만한 상승 흐름 중이다. 헤드라인이 멋지게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게이프의 경우는 코인베이스 대 비트코인 대 USD 일봉 차트 기준 비트코인이 최근 상승 채널을 유지하며 완만한 상승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 이제 분석을 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 코인게이프는 이제 상승 채널 내 횡보 흐름은 비트코인 가격이 잠재적으로 52,000달러 선까지 상승할 수 있다. 다만 200일 EMA 선이 44,700달러 부근에서 저항을 나타내고 있다. 이 거래량을 동반한 가격 상승으로 해당 저항선이 깨지면 단기 1차 목표가인 48,000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현재 실제로 거의 48,000달러 선까지 상승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5만 달러라는 가격대를 다시 한번 볼 수가 있을지 투자자분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참 얼마 만에 보는 상승 흐름인 것인지 감회가 새로운데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현재 암호화폐 시장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가려는 상황 속에 글로벌 금융의 중심이죠. 미국에서 많은 소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전통 금융권의 강자라고 불리우는 이 은행들과 암호화폐 시장 간의 벽이 허물어지고 있는 소식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이러한 모습들은 4년 전이죠. 2018년도부터 서서히 나오게 되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미국 순위권 안에 드는 은행들, 뱅크 오브 아메리카를 시작으로 시티은행, 웰스파고, 골드만삭스 등에서 암호화폐 수탁 사업을 진행하고 있죠. 이처럼 기존 은행들이 암호화폐 사업권을 얻는 데는 비교적 쉬운 상태였지만 그 반대의 모습들, 암호화폐 거래소가 은행 라이선스를 얻는 것은 그리 쉬워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이에 오늘 새로운 소식이 나왔는데 미국의 유명 거래소이죠. 이 크라켄 거래소가 미국 은행 고유 번호를 확보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인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라켄 뱅크 미국 은행 고유 번호를 확보하였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크라켄 거래소 산하 미국 와이오밍주 소재 디지털 자산 은행인 크라켄 뱅크의 경우는 미국 은행 협회 라우팅 넘버를 확보했다고 합니다. 이 라우팅 넘버의 경우는 미국 은행이 사용하는 9자리의 고유 번호라고 하는데요. 이로써 크라켄 뱅크는 기존 은행과 동일한 글로벌 결제 시스템 권한을 얻는데 한 걸음 가까워졌다고 하는데요. 이 암호화폐 기업은 은행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어왔다고 합니다. 따라서 크라켄 뱅크가 은행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면 좋은 시장 포지션을 잡을 수 있을 것이라는 게 미디어의 설명이라고 하는데요. 단 라우팅 넘버는 연방준비은행 계좌를 원하는 은행에 있어서 중요한 첫 번째 단계이지만 반드시 연방준비은행 계좌를 받는다는 보장은 없다고 하네요. 이는 개인적으로 좀 봤을 때 상당히 기념비적인 소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로써 미국이 암호화폐 시장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소식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여기서 더 나아가 현재 나오는 소식들을 보았을 때 은행과 거래소가 하나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해진 상태이죠.
현재 거래소에서 암호화폐를 보관하고 매매하고 이체를 보내듯이 이러한 것들이 은행앱 하나에서 모두 가능해지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놀랍게도 이러한 흐름들은 단순 뇌피셜이 아닌 이 사진 자료를 보시다시피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인데, 여러분들은 만약 은행에서 암호화폐 매매가 가능하고 보관이 가능해진다면 어떠실 것 같으신가요? 현재 가지고 있는 암호화폐를 은행에 보관하시는 분들 또한 계실 것이며, 개인 지갑 또는 사용하던 암호화폐 거래소에 그대로 사용하실 분들 또한 계실 것입니다. 이러한 흐름들이 진행이 된다면 거래소는 투자자를 은행에 빼앗기지 않기 위해 더욱 많은 상품들을 만들어 낼 것이며, 은행 또한 신규 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해 효과적인 상품들을 내놓으며 경쟁이 심화될 것인데, 이런 것은 고스란히 암호화폐 투자자 분들에게 실질적인 이익을 가져다 주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 암호화폐 시장이 지속적으로 발전이 되게 될 텐데요. 과연 우리나라의 은행에서 암호화폐 매매가 가능하다는 소식들을 볼 수 있게 될 것인지 개인적으로는 그리 멀지 않은 시간 안에 볼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이제 글로벌적인 흐름에 발맞추어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또한 다양한 소식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특히나 이제 대한민국의 대형 그룹들에서 암호화폐 시장으로의 투자가 진행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놀라운 소식이 한 가지 나왔었는데, 바로 SK그룹의 지주사라고 불리우는 SK스퀘어에서 암호화폐를 발행한다는 것이었죠. 예, 오늘 새로운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 SK코인이 3분기에 발행한다고 하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이번 연도 안에 거래소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SK코인 3분기 발행 연내 거래소 상장 목표이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이데일리에 따르면 SK그룹의 암호화폐 SK코인이 올해 3분기 발행이 된다고 합니다. 2분기까지 블록체인 관련 서비스 개발과 백서 발행을 마치고 3분기 암호화폐 발행을 하며 4분기에 거래소 상장을 한다는 것이 목표라고 하는데요. 이 같은 계획이 현실화된다면 연내 국내 10대 그룹 계열사 중에 최초로 대기업 코인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유통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이 SK그룹에서 블록체인 사업을 맡은 SK플래닛의 이한상 대표의 경우는 28일 SK스퀘어의 분할 이후 첫 번째 주주총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공식 발표했다고 하는데요. 이한상 대표가 밝힌 바에 따르면 초기에 SK코인은 SKICT 패밀리에 적용하는 모델이라고 합니다. 즉 2천만 회원의 OK 캐시백과 이제 3천만이 쓰는 11번가 등을 연결한 현실 세계와 이 브랜드를 연결하는 게 콘셉트라고 하네요. 현재 대기업들의 공식적인 시장 진출세는 많이 보았지만 이 자체 코인 발행은 10대 그룹 중 최초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게 된다면 다른 기업들에서 코인을 발행하는 것 또한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대기업들이 이렇게 공격적으로 진출한다는 의미는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성장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으며, 제도적으로도 글로벌적인 분위기 또한 암호화폐 시장에 대하여 우호적인 입장을 취한다는 대표적인 반증일 텐데요. 그리 멀지 않은 시간 안에 이 삼성코인 또한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암호화폐 시장의 밝은 미래를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매일같이 나오는 리플 XRP 관련하여 오늘 새로운 소식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이 XRP에 대하여 여러분들과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 2017년 말에서 2018년 초까지 이어졌던 암호화폐 시장 대상승장 당시 이 리플 XRP가 보여주었던 상승률은 가히 놀라웠습니다. 50원밖에 하지 않았던 XRP의 가격이 무려 4,750원까지 상승을 했으니 많은 투자자분들이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는데요. 또한 리플사가 보여주었던 놀라운 미래 금융 시스템과 이에 대한 리플사의 비전은 더욱이 XRP의 홀더들을 증가시켰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2018년부터 시작된 하락으로부터 XRP 투자자 분들에게는 기회비용이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 수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다들 상승하던 작년 2021년 불장 당시에도 우리 애증의 코인 XRP의 경우는 제대로 된 상승을 보여주지 못하였죠. 물론 300원대에 머물던 XRP가 2,000원을 넘기기도 했으니 몇 배가 올랐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지난 2017년 당시의 상승을 기대했던 분들은 아마도 10달러는 충분히 넘기리라 기대하셨을 것 같은데요. 지난 2020년 12월 당시 플레어 네트워크의 출범으로 기대감이 고조되던 때에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이죠 SEC가 아주 보기 좋게 소송을 걸어왔습니다. 이 리플 XRP가 이제 비등록 증권을 팔았다며 XRP가 증권이라고 주장을 하게 되는데 하지만 작년과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을 보고 있노라면 여러분들도 이제 이미 다 느끼시겠지만 결국에 SEC의 목적은 리플사의 발목을 잡는 것이 아니었나 싶은 합리적인 의심이 들게 됩니다. 실제로 작년 무엇인가 결론이 날 것이라 생각한 투자자분들은 많은 실망을 하셨을 것입니다. 이게 길어봐야 1년 안에는 끝날 것으로 예상이 되었지만 이 장기화될 것만 같은 두려움이 조금씩 퍼지고 있는데요. 만약 이 소송이 합의에 이르렀다면 조금 더 빨리 끝났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리플사의 CEO이죠. 이 브래드 갈링 하우스의 경우는 그럴 생각이 전혀 없어 보이는데 현재 리플사는 암호화폐 전체를 대변해 싸우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현재 빵영이 무슨 생각으로 이러는 것인지 알 수 있겠는데요. 되도 않게 합의를 한다면 똑같은 문제로 다시 한번 발목이 잡힐 수 있기 때문에 라는 것은 알 수 있겠지만 그래도 XRP 투자자 입장에서 본다면 일단 빨리 합의에 이르러서 어떻게든 가격을 더 강하게 견인해 주기를 바라는 투자자분들의 수도 적지 않은 상태이죠. 이 브래드 갈링하우스 이 빵영이 한편으로는 조금은 원망스러운 투자자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이 리플사의 경우에는 작년이죠. 이 매년 개최하는 연례 행사인 스웰 컨퍼런스를 통해 자체 거래소를 만들고 XRP 레저 기반의 다양한 생태계를 육성하겠다라는 청사진을 발표하였었습니다. 실제로 XRP 레저 기반의 몇 가지 아웃풋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중에는 아예 결제를 할 수 있게 해주는 DApp도 나온 상태이죠. 다만 가장 근본이 되는 리플사의 핵심 기술에는 해외 송금에 있습니다. 리플사 또한 이제 기본적으로 이 프로젝트의 핵심에 본인들이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중인데 리플은 이제 XRP를 통해서 해외 송금이 5초 이내에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XRP 송금을 해본 투자자분들은 잘 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얼마나 송금이 빠르게 진행이 되는지를 말이죠. 이것은 국내 한정이 아닌 국제 송금에서 또한 순식간에 전송이 가능한데요. 이러한 것은 머니그램의 예만 보더라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SEC의 소송 전에 리플의 주요 결제 솔루션인 ODL을 통한 국제 송금 면에서 상당한 이점을 본 이후에 이 소송이 제기가 되자 혹시나 본인들에게 불똥이 튀지는 않을까 바로 리플사를 손절하였지만 이미 암호화폐를 통한 솔루션의 이점을 맛보았기 때문에 XRP의 형제 코인이라고 불리우는 이 스텔라 루멘과 파트너십을 다시 맺은 것을 본다면 기존 전통 금융과 비교하였을 때 이점이 얼마나 있었는가를 짐작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 이러한 리플사의 솔루션에 달러 등 기존의 화폐를 전송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진다면 이 수수료와 속도 보안 모두를 잡을 수 있게 될 텐데요. 앞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해외 송금에 XRP가 쓰이기 위해서는 이 ODL 솔루션이 필수적으로 필요하게 됩니다. 은행 간 송금을 할 때 그 내부에서는 ODL을 통해 XRP가 오갈 수 있게 되는 것인데 리플의 지난 3분기 보고서를 보게 된다면 현재 SEC와의 소송에도 불구하고 ODL을 통한 수익이 급증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실제로 이용이 되고 있으며 이미 수익을 내고 있는 기업이 되었다는 것이겠죠.
이 뜬구름 잡는 프로젝트가 아니라는 뜻인데요. 이 수익을 내고 있고 계속해서 글로벌 은행들과의 이제 협업을 늘려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 리플처럼 기존의 금융권과 적극적으로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블록체인 기업은 아마 거의 없지 않을까 싶은데요. 참 애증과 이제 계획이 모두 섞인 코인 우리 XRP 현재 SEC와의 소송으로 가격의 눌림이 있는 상태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사업 확장을 지속적으로 잘하고 있는데요. 이 소송만 아니었다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가격 상승분과 비교해 보았을 때 $10 이상은 충분히 돌파 가능했다고 보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이는 개인적으로도 동의하는 바인데요. 현재 진행되고 있는 SEC와의 소송에 대해서 리플 임원의 경우는 인터뷰를 통해 SEC가 이제 XRP에 대하여 명확한 정의를 내려 주어야 한다. 물론 미국 내 규제에 대한 보다 확실한 명확성도 필요하다. SEC와의 소송에도 불구하고 리플사는 전 세계적으로 상당한 사업 성과를 내고 있다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걸쳐 리플의 ODL 서비스 규모는 2021년 3분기 이후 2021년 초가 아니라 3분기 이후에 무려 25배 이상 증가를 하였으며 2022년 이후 지속적인 성장세를 이어갈 것이라 확신하였다고 합니다. 리플사의 사업 확장에 대해서는 많은 정보를 통해 익히 들으셔서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이 소송 중에도 확장되어가는 속도는 참 대단하다 이렇게 보이고 있죠. 가격이 전 고점 근처에도 가지 않았음에도 메이저 탑10 안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참 놀라운데요. 그렇게 가격적인 측면에서 욕을 뒤지게 먹고 있음에도 이 핵심 기술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욕할 수 없으며 그만큼 커뮤니티가 탄탄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이겠죠. 현재 리플사와 미 SEC 간의 소송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간 듯 보이고 있습니다. 많은 투자자분들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해준 코인인 만큼 소송이 마무리되게 되었을 때 그 어떠한 코인보다 높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진심으로 바라보겠습니다. 안 보고 가면 섭섭하겠죠. 마지막 크립토 공포 탐욕지수입니다. 지속적인 가격 상승 흐름으로 전날 대비 11포인트 상승한 60포인트를 나타내며 다시금 탐욕 단계로 올라왔습니다. 이 지수는 0이면 공포, 100이면 낙관을 의미하게 되죠. 참 오랜만에 보는 탐욕 단계이며 상승 흐름인 것 같습니다. 이 탐욕 단계는 지난 11월 이후 처음이니까 한 4개월 만에 보는 것 같은데요. 지난 가격의 상승을 잘 지켜주며 오늘 새벽부터 다시금 가격이 상승을 하며 투자자분들의 애환을 조금은 풀어주고 있는 듯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암호화폐 시장에 투자를 하면서 절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단순 코인에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인데요. 암호화폐 시장에 투자한다는 의미는 금융의 변혁에 이제 투자를 하는 것이며 핀테크의 혁신에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새롭게 진화되고 있는 화폐의 미래에 투자하는 것이라는 것을 명확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상승 흐름이 내일 지속이 되며 추가 상승을 일으키게 될 것인지 아니면 다시 한번 고꾸라지게 될 것인지 이거는 그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만 단 한 가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해가며 확장될 것이라는 것이죠. 현재 수많은 기관 투자자들과 고액 자산가들의 경우는 이 시장으로 자금을 옮기는 모습들이 포착이 되고 있으며 뿐만 아니라 국가의 공적 자금까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돈을 맡기면 이자를 받아야 하는 게 정상적이죠. 이게 맞지만 오히려 비정상적으로 이자를 내는 마이너스 채권의 자금들까지 유입이 되고 있는 중이죠. 이러한 흐름들은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막는다면 도태될 뿐입니다. 절대로 이 시장을 단기적인 시각으로 투자하지 마시며 장기적인 시각으로 또한 오랫동안 함께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을 통하여 투자를 진행하시길 진심으로 바라해 보겠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저녁 퇴근 시간, 이제 내일 아침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